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징역 5년입니다. 징역 5년.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도 징역 5년 그대로 나왔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검찰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의 혐의가 결국은 대부분 다 인정된 것 아니냐. 물론 판결문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인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혐의라는 거 이런 겁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죠.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한 인허가 이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받았고요.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았다. 이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그 다음에 정진상 성남시 정책보좌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백현동 인허가 관련한 로비를 했고요. 그 결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4단계 상향했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바울 회장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혐의도 있다. 그 다음에 기부 체납 대상을 변경해 준 거,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 준 거, 불법적인 옹벽 설치를 승인해 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특혜고, 이런 특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를 알선해준 김인섭 씨가 77억 원이라는 한바식당 사업권까지 따지면 82억 원이라는 거액을 이 시행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 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서 빠지니까 200억 원의 손해를 본 결과를 낳았다.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걸 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유죄, 미리 본 백현동 유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첫 번째, 우선 77억 원의 한바식당 사업권 5억 원까지 82억 원, 이걸 김인섭 씨는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로비를 하고, 로비에도 정상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불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만 정상적으로 알선해주고 받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입니다. 그렇죠? 82억 원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이 개입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 당연히 의심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과정을 보면 이 각종 인허가권의 최종 승인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성남시장이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중간에 있었는데, 자, 이 인섭이 형이라는 사람이 알선 수재 부분에 관해서 100% 인정이 된다 하는 얘기는 결국 그 인허가 내용이 불법이었다 하는 거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이게 백현동 사업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입니다. 물론 앞으로 2심, 3심이 있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이 불법성을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는다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로비스트가 불법적인 로비를 해서 그 사업자로부터, 사업 시행업자로부터 돈을 왕창 받았으면 결국 그거 인허가권을 내준 사람, 인허가를 내준 사람, 이 사람도 당연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거죠. 불법적인 로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백현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아까 특혜 얘기 전부 하지 않았습니까? 이 특혜 얘기의 최종 승인권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범죄나 마찬가지다.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나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자, 우선 왜 자꾸 이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불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 1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정바울 회장이
한국식품연구원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또는 당시 박근혜 국토부의 공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이거 용도 변경 좀 해달라. 이걸 식품연구원 부지를 팔아야 식품연구원이 그 돈을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국토부도 요청을 한 거죠. 그때마다 이재명 성남시는 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국토부에서 2번인가 요청을 했을 때 그것도 용도 변경 2단계 상향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받아줬고요. 그 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그 임직원들이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이게 이만저만하다 그것도 안 받아들였고 그런데 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하도 안 되니까 김인섭 씨를 2014년부터 얘기를 해서 2015년 1월에 공식적으로 영입합니다. 그로부터 용도 변경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서 2015년 1월에 영입하고 나서 바로 2월부터 용도 변경과 관련한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하고 9월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안 되던 일이 김인섭 씨가 등장하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대가로 82억 원을 받았다. 이게 전체적인 범죄의 요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래 그거 인정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로비를 받았던 로비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받지는 않고 정진상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받았고 정진상 정책보좌관이 그 즈음부터 이 김인섭 씨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형이라고 부르는 이 김인섭 씨와 뭐 100여 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김인섭 씨가 그 2015년 4월에 다른 일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뭐 빗물 처리 시설 로비 이런 문제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김인섭 씨를 면회까지 2차례 갑니다. 그게 다 이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연관된 정진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의 범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무방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바로 그 김인섭 씨가 그 제외시키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시키는 로비도 한 것으로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나중에 판결문이 나오면 아마 그 부분을 이제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건 드러나겠죠. 근데 아마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백현동 사업이 정상적이었다면 김인섭 씨가 77억 플러스 한바식당 사업권 5억 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받았다는 부분이 다 유죄로 인정됨으로써 결국은 그 로비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아마 총선 직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것도 있지만 백현동 이게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항변을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 재판을 보면 결국은 중간에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로비를 해서 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방어하고 있는 그 방어선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그걸 법원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 이거에도 직결되고 결국은 그 배임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법 재판 2가지 혐의로 받고 있는 선거법 재판 중에 한 가지 백현동 부분도 결국은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법원이 판단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까지 얘기해온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 그러면 이 선거법 재판의 허위사실 유포도 결국 유죄가 되는 거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미리 본 백현동 유죄라고 하는 것, 이 제가 이렇게 단 제목이 전혀 엉뚱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점은 물론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총선 후에 이제 몇 개월 더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아마도 뭐 대략 뭐 강규태 부장판사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뭐 앞으로도 뭐 한 7, 8개월 정도 더 아마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건 이제 바뀐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백현동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은 대장동, 백현동, 우일의 신도시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1심 선고가 아마 2027년 3월 대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1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인섭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볼 때 5년 징역 5년 구형에 징역 5년 선고다 하는 것만 봐도 이 모든 범죄 혐의가 다 유죄로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다. 이거 뭐 3심까지 뭐 바뀌겠습니까?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주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그 불법적인 행태, 백현동과 연관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특혜를 다 묵인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김인섭 씨,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재판 그 결과 이제 주목이 되고요. 뭐 그것도 유죄로 나올 가능성 이제 거의 90% 이상 지금 그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앞으로 뭐 1심 선고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지만 백현동과 관련한 재판도 결국 유죄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